미국이 계속 그냥 플랫하게 가. 하루는 강보, 하루는 약보합 이러면서 뭐 계속 날들을 보내. 그럼 이 사이에 한국 시장에서는 수익률 게임을 할 주식들로 계속 쏠려. 그러면 수급이 더 타이트하게 한쪽으로 몰린단 말이야. 한국은 이제 지수 사면 안 되고 한국은 무조건. 여러분 주식 공부 막막하시죠? 이젠 매일매일 오모투 리포트와 함께 해보세요. 하루 10분 꾸준함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튼튼하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연휴 잘 보내셨어요? 잘 보냈습니다. 연휴 동안 기도했어. 증시 올라와라. 근데 오늘 뭐 하이닉스 많이 빠지고 있는데. 오늘 금리 인하를 공식화했는데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되게 무섭게 반도체가 빠지고 있어요. 특히 하이닉스는 코로나 때만큼 빠지고 있는데 그 정중에 한 10% 빠졌다가 지금 좀 많이 반등했는데 뭐 HBM 좋은데 디램 사이클이 생각보다 지금 재고 사이클이 안 돈다. 뭐 67주 계속 재고가 신고가다. 재고가 52주 신고가 이후로 넘어서는 순간 사실 디램 쪽은 쉽지 않은 거거든. 추세를 탔다는 거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제 디램이 갑자기 수요가 좋아진다거나 재고가 순식간에 확 이제 돈다거나 이런 경우는 생각하기 되게 어렵거든.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막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뭐 몰랐던 내용은 아닌데 조금 더 공식화되니까 시장에서 안 그래도 반도체 쪽 센티 안 좋은데 HBM은 좋은데 디램은 안 좋아. 그 논리가 이제 시장에서 전반에 팽배해지고 기대감을 꺾는 요소가 되니까 약간 그런 맥락에서 이제 던질 사람 던지고 또 과도하게 빠져서 이제 지금 받치는 사람들이 좀 등장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삼전이랑 하이닉스 센티가 안 좋아지니까 다른 쪽 업종들로 돈이 조금씩 흘러 들어가는 모습.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은 바이오 또 조선 여기 조선 여기 조신석 얘기. 기분 좋잖아. 그리고 뭐 미용의료기기. 익숙한 얼굴들만 하네요. 금리 인하 시기에 특히 한국은 전통적으로 바이오가 잘 가잖아요. 그치. 지금도 귀신같이 이제 금리 인하 한다고 하니까 바이오들이 잘 가고 있는데 이러면서 주도주를 뭘로 만들지 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확실한 건 지금 삼바 필두로 신고가 영역에 50인 신고가 위로 돌리긴 했거든. 그러니까 확실하게 100만 원 위에 안착을 하긴 했어. 그러니까 바이오 전체를 주시해야 되는 상황은 맞아. 여기서 더 급격한 랠리가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도 신고가 위로 올라온 상황에서는 배제할 수는 없다. 뭐 더 갈지 안 갈지는 당연히 모르는 거지만 그럴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제 중요한 위치라는 거지. 금리 인하 때 게임주나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하기 전부터 이제 막 위로 가거든. 먼저 베팅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게임주는 아직 한창 밑에 있단 말이야. 신고가를 뚫은 게 없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삼바 필두로 일단은 돌아서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게임보단 높은 상황. 근데 플러스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지금 삼바도 금리 인하 모멘텀 플러스 생물보안법 결국 중국 때리기 모멘텀 플러스 모멘텀이 붙은 거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센티가 되게 좋은 거고. 저는 생물보안법이라고 이름이 지어지길래 무슨 보안인가 했더니 한마디로 중국 5대 기업, 바이오 기업을 그냥 대놓고 규제하는 법안이더라고요. 이 기업들이랑 그냥 어떤 종류의 거래도 하지 마. 이 법안이잖아요. 맞아. 과거에는 중국 때려서 한국이 반사 수혜를 얻은 업종이 생각보다 그 우리가 막 머릿속에 그리는 것만큼 확실히 이루어졌던 것들이 생각보다 없거든.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중요한 5개 중국 바이오 기업을 다 때리니 국내에서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뭐 삼바, 뭐 셀트리온, 뭐 에스티팜이었나? 그런 쪽들이 반사 수혜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되게 상당히 높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 충분히 좋아 보이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삼바 같은 경우는 내가 맨날 들어가면 손실보고 나왔던 기억이 많아서 이번에도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이걸 생보안법 이슈를 몇 개월 전부터 최준이 나한테 맨날 얘기했단 말이야. 괜찮아 보인다. 실제로 효용이 있어 보이는데 그 삼바를 내가 중간에 계속 보고 있었는데 손이 안 나갔어. 내가 바이오에 대한 옛날에 그 PTSD가 너무 많아서.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옛날에 막 투기성으로 진짜 막 테마주 형태로만 이루어지던 바이오 때랑 지금이랑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맞아. 기업들의 질이 많이 높아져서.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은 과거에 폭행당했던 기억 때문에 돈이 안 나가는 거지. 나는 오히려 편견이 있는 거야. 자꾸 의심하게 되고 시장은 또 그걸 안 반영해 줄 것 같고 또 스캠 취급할 것 같고 이런 과거에 잘못된 사례들이 바이오가 이제 중간에 스캠도 많이 있었고 뭐 항상 그렇잖아 산업이라는 게. 근데 지금은 되게 좋은 사이클에 위치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는데 흐름을 자꾸 못 따라가고 있어서 이게 어릴 때 기억이 중요하다 그런 것처럼. 이제 바이오 주식에 투자하셨는데 주가가 아래로 찔끔한다. 움찔움찔 그치. 과민 반응하시는 거예요. 과민 반응하는 거지. 자꾸 대표자 누군지 막 경영지 찾아보고 정가가 없는지 막 이런.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 되면은 사실 막 예전에 우리가 흔히 아는 바이오처럼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건 대기업들이니까. 그 그치. 정도 기업들은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지 않나요? 막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바이오 변동성 생각보다 엄청 커. 그래요? 대기업도 그래요? 대기업도. 하긴 뭐 반도체도 뭐 하이닉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 보면 삼바는 그래도 변동성이 좀 덜한 편인데 셀트
같은 경우는 변동성 워낙 크고 수급적으로 약간 지금 비어있는 시즌에 사람들이 많이 배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작년 초부터 이제 상반기까지 먹혔던 시선 원리는 3전 하이닉스 빠지면 뭐 2차전지 오른다 2차전지 내리면 3전 오른다 지금은 2차전지 내리면 그냥 내린다 반도체 내리면 시칼리카 혹은 다음 주도 예상주들 오른다 아마 이런 시선 원리로 변했어 이거 바뀐 지가 불과 얼마 안 됐고 그래서 한동안 이 사이클로 하반기까지는 시장을 바라볼 때 예측하거나 할 때 다른 주식을 거래하더라도 항상 이 3전 하이닉스를 봐줘야 되는 것도 그런 측면이지 그리고 여기가 오르면 다른 쪽들이 조정이 올 수 있다 라는 논리로 연결 지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3전 하이닉스 가지고 같이 매수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쓰거든 그렇게 이제 시장을 대할 때는 조금 더 예측률이 높을 수는 있다 코스피 지수로 보면은 반도체가 아무래도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3전 하이닉스 빠지면 웬만하면 코스피 빠지잖아요. 아 그치 그러니까 뭔가 코스피 자체로 보면 되게 그냥 재미없어 보이는데 그 안에 주도주들은 되게 갈 수 있는 환경이 연출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 미국에서 별탈 없다면 뭐 가든 기든 상관없어. 빠지지만 않아주면 국내 증시도 금리나 환경에 맞추어서 연말 랠리를 다른 쪽에서 수익률 게임을 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이 꺾여주면은 투심이 꺾이기 때문에 조금 멈칫할 수 있지. 근데 미국이 최소한 조금 더 주가가 이제 플랫하게 가지거나 그 정도만 상황이 연출돼도 시장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동강님의 주력 포트폴리오인 조선주가 최근에 이제 연휴 시작하기 직전이랑 뭐 오늘까지도 차트로 보면 삐죽하고 있어요. 올라갈 준비를 조금 삐죽하고 있는데 아 그런 말 하지 마. 또 내린다. 형님들이 이제 보내고 가자. 이러는 저 자식 돈 버는 거 꼴보기 싫다. 뭐 이빨 안 보이게 해. 이게 동강님이 얘기했던 시기보다 조금 빠르게 살짝 튀어오르고 있는데 이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보시나요? 일단 추세를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고 추세를 어느 정도 다시 회복해줬어. 물론 뒤에 더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일단 조금 더 시간 조정을 겪고 아마 뭐 3분기 실적 시즌에 가까워지면은 그때 이제 실적에 맞춰서 다음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4분기 뭐 내년 1분기로 갈수록 실적은 어느 정도 좋아질 것들로 보여지고 근데 생각보다 시장은 조선을 그렇게 지금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너무 자극적인 게 많아요. 그치.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약간 맛없어 보여. 그치? 그래서 얼마나 더 갈 건데. 네. 약간 그런 느낌의 음식이랄까 그렇죠. 지금. 자극적인 게 먼저 눈에 가잖아요. 캡사이신 넣고 그런 쪽으로 이제 사람이 눈에 가니까 아직 여기는 조금 뭔가 올가닉한 그런 느낌의 무겁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계속 더 갈 것 같다 이런 거는 항상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나를 보고 이제 막 거래하시는 분 없겠지만 혹시나 이제 저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된다. 예, 저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일단은 뭐 나쁜 상황은 아닌데 그래봐야 이제 주가 반등한 지 이틀밖에 안 됐어가지고 근데 뭐 시장 자체 흐름에서 조선은 잘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동강님이 조선주를 갑자기 포지션을 정리한다고 하면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신조성가 자체가 추세를 이탈한다거나 지금 흐름은 소점 단위로 조금씩 오르고 있긴 한데 이 추세가 급작스럽게 변화한다거나 왜냐면은 저번 조선사들 컨트롤 할 때도 우리가 컨트롤 가능하다 신조성가 우리 그런 위치에 있다 지금 그런 입지에 있다 나는 이제 뉘앙스였는데 그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다면 그건 이제 포지션을 일부 정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납기를 못 맞춘다거나 그런 말도 안 되는 뭔가 이슈에 휩쓸리면은 잘못 생각했을 수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이제 실적이 갑자기 확 개박살나 말도 안 되게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조선이 워낙에 회계를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분기 거죠. 단위로. 그치. 그래서 3분기까지는 실적이 아직 흑자 전환이 안 될 수 있다. 뭔가 여러 가지 비용 이슈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실 것 같으세요? 무조건 회사에서는 당연히 최대한 좋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치. 이거 일시적인 거다. 맞아. 4분기에는 흑자날 거다. 근데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것 같고 오히려. 왜냐면 지금 가장 큰 게 신조상가 이렇게 하고 있고 호판 가격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럼 이건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은 비용 좋아진다는 거잖아. 그쵸. 그 되게 이게 압도적으로 순식간에 내려가고 있어 호판 가격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누가 봐도 3분기 실적이 만약 어닝 쇼크 나온다 그러면은 결국 장기적으로 아마 시장 매수 타이밍으로 볼 것 같고 나 또한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오히려 그렇게 어닝 쇼크 나더라도 많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워낙에 조선 쪽은 팔로 파는 분도 많고 정보도 잘 도니까.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도는 것 같더라고. 많이 돈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게 몰라 난 그냥 그런 사람들이랑만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대중은 확실히 관심 없는 것 같고 확실한 건 대중은 조선에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 노잼 주식이고 근데 이제 원래 하시던 분들은 좀 조선을 그래서 좀 좋게 보는 것 같고 화장품 그리고 뭐 화장품 조선 좋아하는 사람 있고 뭐 미용기기까지 그리고 뭐 바이오 뭐 게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뭐 바이오 좋아하고 조선 좋아하고 이 두 개 같이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고 약간 그 섹터 차이마다 있더라고. 화장품이랑 조선은 같이 좋아하는 것도 재밌네요.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지금 좋아진다는 게 명확하게 좀 보이는 영역인 것 같고 그게 좀 더 보이는.
영역이냐? 여긴 정성적인 영역인 것 같고 아. 여긴 조금 더 팩트 위주의 글로벌 향 나아지고 있고 수출 데이터 좋아지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확인 가능한 영역에 있는 섹터들이니까 그러니까 조선이랑 화장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업을 좀 중에서 보는 거고 바이오나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더 매크로적인 걸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지 매크로에서 조금 더 생물 보안법 이런 이제 정책적인 것도 포함해서 미래 밸류에이션 당겨와서 가격에 반영하는 거 좋아하는 플레이가 가까울 수 있겠지. 아, 그럼 약간 옛날 방식으로 설명하면은 오히려 조선 화장품이 시클리컬 가치주처럼 약간 사람들이 평가하고 바이오 게임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옛날 성장주 평가하듯이 이렇게 평가하는 느낌이네요. 그치 실제로도 그렇고 재밌네요. 화장품이 가치주인 시대가 오다니. 지금 이제 진짜 그런 시대잖아. 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나는 시장이 좀 기었으면 좋겠어. 시장이 기면은 결국 사람들은 오히려 쏠리거든. 시장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은 가만히 못 있어. 미국이 계속 그냥 플랫하게 가. 하루는 강보, 하루는 약보합. 이러면서 뭐 계속 날들을 보내. 그럼 이 사이에 한국 시장에서는 수익률 게임을 할 이제 주식들로 계속 쏠려. 그러면 이제 수급이 더 타이트하게 한쪽으로 몰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할 때 가장 힘든 게 가만히 있는 거라 했잖아. 사실상 다 똑같다 이거야. 스타 매니저든 어떤 사람들이 나 앉혀놓으면은 뭐 사고 싶어 해. 그러면은 살 게 뭐 있냐고. 미국도 뭐 별 재미없고 하면은 확실한 거 찾아가거나 그런 쪽에 좀 더 비중 싫거나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그런 장세가 오히려 주도주가 갈 수 있는 환경 연출되는데 나는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지. 사람들도 이제 뭐 50bp 내린다 해도 뭐 큰 이제 반응 없잖아. 그 뒤에 것까지 다 당겨서 지금 시장 반영하고 있고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더 없어지고 그런 시기가 있으면은 오히려 국내 장세는 삼전 하이닉스 수급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 놀아야 돼? 그런 쪽으로 계속 쏠린다는 거지. 한국은 이제 지수 사면 안 되고 지수 전체 사는 건 한국에서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고 한국은 무조건 52주 신고가 위에서 스크리닝해서 미국 랠리하고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든 그 안에서 대체해서 무조건 반반에서 하든 3분의 1로 쪼개서 바구니 3개 담든 무조건 걔네들을 담고 있어야 그럼 얘네들은 간다 이거야. 얘네들은 주도주가 돼서 옛날 네이버 카카오 달리듯 그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높아도 상관없어. 주도주로 형성되는 순간 거기서부터 시작점이야. 요이 땅 할 때 이제 선이 있잖아. 그 선이 이제 그냥 52주 신고가로 설정해놓는 거야. 그럼 그 이제 선 앞에 서 있는 애들을 옆에 보자는 거지. 여기 출발선 있고 저기 누구 서 있나 뭐 바이오 서 있고 뭐 게임 서 있고 뭐 조선 서 있고 뭐 화장품 서 있고 쟤네 서 있네. 한 놈씩 다 걸어주는 거야. 그 중에 대장들만. 대장들만 여기 이제 보고 거기서 얘가 뭐 시장 대비 상대 강도가 되게 크다. 그럼 그쪽을 조금 더 이제 비중 더 넣어주거나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면은 주도주에서 그나마 서야 되는 일은 없지. 그걸 찾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안 어려운데 빨리 내리고 싶은 게 제일 힘들지. 중간에 빨리 내려서 문제야.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우모트 라이브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건데 기준을 항상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52주 신고가라는 거 말 그대로 새로운 영역에 가는 거잖아요. 그럴 땐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52주 신고가라도 여기인 경우가 있고 52주 신고가 여기인 경우도 있고 당연히 베스트는 이 위에서 역사적 신고가 위에서 이제 새로운 가격을 형성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주도주의 흐름이고 그런 측면에서 그게 가장 깔끔한 거는 지금 화장품들이 그런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고 아모레나 이런 쪽들 과거에 잘 나갔던 화장품 주식들은 빼고 뭐 VT나 뭐 실리콘2 이런 이제 신생 회사들 있잖아. 새로운 주가의 흐름이잖아. 이전 역사적 신고가가 최근에 형성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더 달릴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과거에 뭐 10년 전에 뭐 아모레 같은 경우 여기에 뭐 몇십만 원에서 이렇게 뚝 떨어진 거 이런 거 매력 없잖아. 여기가 고점일 것 같고 근처면 팔고 싶고 근데 이제 항상 새로운 영역의 주가를 형성할 때는 그런 게 상대적으로 좀 덜하기 때문에 기준선을 주 단위의 이동평균선 예를 들어 뭐 5주, 10주, 20주, 60주 이런 식으로 주 단위로 플레이하면은 생각보다 주도주 플레이할 때는 나쁘지 않지. 오늘 라이브 하실 때 이런 종목들을 몇 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뭐 데일리 리포트에도 사실 매일 나가고 있고 그런 거 이제 스크리닝에서 항상 사실 내가 감시하려고 이제 리포트에 넣어달라 그런 건데 실제로 그런 종목들을 왜냐면 까먹거든. 다른 주식들 보고 있으면은 좀 신고가 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까먹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바쁜 일상을 보내면 이게 업이 아니면 사실 계속 체크하기 힘들죠. 뭐 그걸 위해서 만든 거야. 왜냐면 내가 회사를 하게 되면서 이거 매일 보기가 되게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 바쁜 와중에 내가 뭐 스크리닝을 정리할 시간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럼 뭐 사람들한테 이제 이거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이제 라이브 도중에 옛날에 물어봤었는데 그럼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맨날 정리해서 주고 있지.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 어쨌든 주도주를 우리는 나는 포모가 안 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뒤처지진 말자. 이게 한국인 마인드에서 되게 중요하거든. 한국 사람들 마인드에서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잘한 거면은 이게 절대적인 부자가 아니어도 돼. 그걸 만족할 수 있어. 근데 남들 다 괜찮은데 나만 삐끗해서 노선 잘못 탔네? 이러면은 큰돈 잃은 것도 아닌데 확 기분 상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걸 조금 찾는 걸 좀 도와주고 싶은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 주도주를 찾아보는 연습을 이 흐름에 같이 한번 발이라도 얹어보자. 한 주여도 괜찮다. 사보고 그게 왜 주도주가 됐는지 계속
팔로우 하면서 보면은 다음 사이클 계속 주도전이 계속 나오잖아. 우리 옛날 밀착 인터뷰 하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주도전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사라졌어. 맞아요. 10배짜리 뭐 그 사이에 안 나왔냐? 생각보다 많이 나왔잖아. 맞아요. 진짜 많이 나왔어. 신고가를 이제 넘어선 52주년 역사적 신고가 넘어선 기업을 무슨 기준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오늘 듣다 보니까 궁금해져서 오늘 라이온담 얘기해 주시면 재밌지 않을까. 맞아. 이따 얘기해줘야겠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